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개인의 2차 전지주 대 외인의 실적주. 투심의 승리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동향이 정반대 양상을 띈 것으로 나타났다. 요거를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산 종목들 최근 한 달 기준입니다.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요런 거는 외국인이랑 개인의 같은 공통 매수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엇갈리느냐? SK이노베이션, LNF, 그리고 하이브, SK텔레콤 요런 종목들은 조금 외국인이랑 개인의 수급이 엇갈린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 실적,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 별로 상관없고 지금은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2차 전지,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 O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O, 실적으로 가야 된다. X 들어주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역시나 두 분 다 O를 들어주셔서 2차 전지. 오히려 그러면 좀 질문이 쉽게 됐습니다. 결국 실적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그래요. 개인은 SK이노베이션이랑 LNF에 베팅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 쪽에 좀 베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더 맞습니까? 김태성 이사님부터. 일단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저는 동향이라고 봐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예. 싸잖아요. 싸다.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상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기보단 일단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한번 시세를 냈고 그래도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외됐다라고 좀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LNF 이 정도 조정이면 이제 또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투심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은 저는 그래도 이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쪽을 지금은 공략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손을 들어주고 외인의 손을 들어주고 이게 참 애매한데 저는 최근 거의 2달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당분간은 어떤 수급 주체보다는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산다 그래서 좀 등한시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집중하고 그렇기보다도 일단 지금 올라가는 종목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반도체 하면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 이러한 쪽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쫓아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올라오겠죠, LNF도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언제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또 그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변동성을 또 보일 수 있기에 저는 주도 섹터 내 대장주들을 지금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국인 따라가면은 수익률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은 항상 결국에 보면 이긴다 이런 맞아요. 얘기 있는데 그런 수급 따지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매기가 계속 쏠리면서 잘 가는 종목들 따라가는 게 좋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과 LNF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좀 탈락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말씀 주셔야 돼요. 탈락 아닙니다, 여러분. 탈락 아니에요? 포트에 담아두면,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 담아두면 그래도 이제 이게 변명 같아 보이는데 포트에 담아두면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하면 변동성을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에 충족을 바로 시켜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LNF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요. 언젠가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가긴 가겠지라는 의미로 생각하기에는 3개월 차트가 너무 암울해요. 왜냐면 지금 35만 원 수준에서 22만 원까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 차트. 개인 투자자가 팔아야 되나? 그럼 조금 반등 주다가 더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장 트렌드 맞춰서 조금 냉정하게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라면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의 MSCI 편입이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정들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에코프로 or 포스코 그룹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을 지금 미리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민 팀장님한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개인은 SK이노, LNF, 그리고 웨이는 포스코홀딩스. 어디 쪽에 지금 베팅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뭐 저는 지표 종목인 에코프로가 맞다고 봐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가 맞다고 보고. 다른 거는 다 논외고. 포스코가 이제 좀 이분화돼 있죠. 뭐 예. 거래소 쪽은 이제 포스코 쪽이고,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 쪽인데 역시 이제 에코프로 쪽이 이제 지표 종목이고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번 편입이 되려다가 주춤하다 보니까는 이게 70만 원, 80만 원 가다가 50만 원까지 빠졌었죠. 예. 근데 8월 리뷰에는 들어간 게 확실하다라고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죄송합니다. 써대다 보니까 예.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금 이제 뭐 100만 프로, 100%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듯이. 예. 그래서 저는 8월 중순까지는 에코프로가 수급적으로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장주가 지키고 있으면 그 아랫단에서 순환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 순환매가 이렇게 일정하게 딱 패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뭐 오늘도 지금 뭐 양극재 쪽이 막히다 보니까는 리튬 좀 갔다가 또 장비 쪽에 좀 움직였다가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은 이거 팔고 뭐 전고체 갔다가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순환매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지표 종목인 에코프로 쪽이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MSCI 편입 이슈가 지나고 난 그 이후 8월 그 이후에는 LNF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LNF가 지금 에코프로랑 LNF랑 정말 면밀히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에코프로가 하는데 LNF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몇 가지를 통해서 뚫어보고자 하잖아요. 코스모 또 LS 이런 쪽이랑 손잡고 뭐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막 시작하고 가시화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와 LNF의 좀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라는 걸 뭐 저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지금 당장을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만큼 못 오른 것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싸다. 뭐 이거밖에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진정한 이런 펀더멘탈과 어떤 이 제조에 대한 그런 차이는 아마 이제 8월 이후 수급적 이슈가 다 벗겨진 이후에나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냥 거래소 쪽은 포스코 계열, 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계열, 이쪽이 이제 주도를 잡고 그 밑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로 조금 나오는 그런 그림을 저는 뭐 광복절 전후 여기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에코프로의 MSCI가 지금 편입돼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예. 작게 보는 데가 8천억, 많이 보는 데가 1조 2천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아마 이제 그 정도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에코프로는 어지간해서는 지금 레벨에서 크게 밀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순환매는 향후 한 달 정도 후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동일하네요. 물론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는 놈이 더 간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재은리 님께서 우리 정 팀장님 쌍수하셨죠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잘생기게 나오는 거지 쌍수 안 하신 거죠? 제가 주말 사이에 좀 몸살 알아가지고 좀 눈이 퀭해서 그렇지. 뭐 저는 쌍수하셨죠는 더 잘생겨 보인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저는 외꺼풀입니다. 아프시면서 살이 좀 빠지신 거예요? 뭐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두 분이서 개인이랑 외인의 수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도 OX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다면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어떤 게 더 수익이 좋을 것 같냐, 그걸 OX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몇 달 동안의 2차 전지주 진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지금 막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그래서 위로 상승할 여력 생각하면 반도체가 조금 더 신규 진입에서는 먹을 게 있는 것 같고 아닌가? 그래도 2차 전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2차 전지랑 반도체 OX로 나눈다면 2차 전지 O, 반도체 X, 신규 진입의 영역으로는 어떤 걸 노리는 게 좋을까? OX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 갈리네요. 정경민 팀장님은 던지시면 안 됩니다.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님은 2차 전지가 더 네.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네. 신규 진입의 영역에서는 반도체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차 전지 보는 기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뭐 덜 올랐던 종목군들 혹은 장비주 쪽을 본다라고 하면 굳이 종목을 찾자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 두 종목만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두 종목은 사실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제 돈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쪽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지금 이제 상승을 또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예.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반도체도 얘기하려면은 뭐 1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후공정 이제는 전공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디 쪽 노리는 게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인 것 같은지.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후공정은 좀 제외할게요. 후공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 일단 저는 전공정 기준으로 본다면 테스라고 하는 기업이 테스. 오늘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테스가 앞으로 이제 후공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면서도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만약 장비주 쪽을 보신다면 저는 테스 그리고 혹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이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이제 신규로 공략하신 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또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정경민 팀장님은 아까부터 2차 전지에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신규 진입의 영역에서도 지금 2차 전지가 훨씬 먹을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2차 전지가 그만큼 계속 주도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가 이미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다 이건가요? 뭐 반도체가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누군가 길을 확 뚫어줄 뭔가가 좀 필요한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목에 찬 듯한 느낌을 살짝 주고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후공정이야 그래 이렇게 어떻게 맞추면은 뭐 이렇게 그 부품단 오사트 뭐 이쪽들 다 맞춰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전공정까지 확 이렇게 밀고 오는 거 봐서는 이거는 좀 억측인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이제 심리적으로 편승되는 효과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으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딱 서 있고 그 안에서 그냥 공회전이 확 돌면서 그냥 종목들이 여기 우르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2차 전지도 이제 셀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멀티플을 좀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스파도 외쳤던 그 코스모 계열, 네, 코스모에 달 때까지 코스모의 그 두 종목이 있죠. 화학과 신소재 이쪽은 저는 아직 먹을 거 있다고 보고요.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좀 싸보이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저는 포스코랑 코스모랑 좀 비슷하게 보는데 큰 규모 나는 2차 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포스코 쪽을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분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코스모 쪽에서 좀 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얘기를 뭐 꺼내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모 쪽에 그런 좀 기회나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이제 좀 진입을 신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그룹주를 신규로 진입한다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에스파 얘기하셔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것 같아서 에스파 노래 중에 코스모에 달 때까지 광야에 있죠. 광야로 걸어가 네. 이런 가사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자, 코스모 그룹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김태성 이사님은 반도체, 특히나 이제 전공정 쪽으로 뭐 테스나 이런 쪽으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로운 경제 채널 EBC